자, 제우스는 이제 테티스의 요청대로 트로이군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제우스는 어떤 방식을 생각했냐면요, 그리스군을 트로이 성에 끌어들여서 잡아먹는 작전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은 제우스가 아가멤논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속으로 찾아갑니다. 자고 있을 때. 아가멤논의 꿈에 가서 거짓말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군을 유인한 거죠. 제우스가 아가멤논한테 얘기했어요. 꿈에서 내가 트로이 성을 점령해 놓을 테니까 아가멤논이 네가 그리스군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네가 가져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인하려고요. 아가멤논은 신이 났어요. 개꿀 빨게 생긴 거야. 지금 전쟁이 좀 위험해졌는데 제우스가 도와준다잖아. 그냥 게임 끝난 거지, 여기서 제우스 말대로 하면요. 하지만 아가멤논은 군대를 불러놓고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병사들한테. 신들이 우리를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게 명령했다. 우리 돌아가야 된다. 라고 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 군대는 어때요?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집에 가고 싶잖아. 그래서 집에 돌아간다는 말에 아싸 좋구나 라고 말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리스의 여신이 누구예요? 아테나죠. 아테나 이걸 보고 짜증났어요. 자기가 그리스 아테네에 자기 신전도 가지고 있고 나름 자기 아테나는 전쟁의 신인데 이 그리스인들이 전쟁하다 말고 이거 후퇴하는 걸 보니까 답답한 거지. 막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지는 거야. 막 미치겠는 거지. 썰엔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군에게 나타납니다. 아테나도 개입하기 시작했어, 전쟁에. 그래서 그리스군에게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라라고 병사들을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트로이 전쟁 참여할 때 미친 척하고 전쟁을 거부하던 오디세우스가 있어요. 그리스군 중에. 전쟁 안 한다고 나는. 근데 오히려 이 오디세우스가 우리 더 전쟁하자고 부추길 정도로 아테나에게 아주 쌍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가멤논의 작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우스의 이 뭐랄까 유인책을 역으로 이용한 거죠. 흑사병이 막 돌았잖아, 그리스군에. 사기가 떨어져 있단 말이지. 병은 고쳤어도 싸우기가 무서웠을 거예요, 병사들이.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아테나를 끼어들게 만든 거야. 신을 끼어들게 만들었어. 아가멤논이 짱인 거지. 아테나의 응원으로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싶도록 만든 작전이었던 겁니다. 자, 2차전은 트로이 주변 국가들을 아킬레우스가 점령하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3차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양쪽 군대가 다시 대치했어요. 3차전의 시작은 일기토였습니다. 영혼의 맞다이가 시작된 거죠. 자, 트로이군에서는요, 일기토 장수로 저번 주에 사과 심판 보던 파리스를 등판합니다. 딱 출전시켰어요. 파리스가 딱 나왔어, 창 들고. 이걸 가장 기뻐한 사람은요, 그리스군의 메넬라오였습니다. 메넬라오스가 직접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쟁 자체가 시작됐던 게 파리스가 이 메넬라오스의 부인 헬레네를 데리고 뺏어가서 훔쳐가가지고 생긴 전쟁이었거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죽일 수 있었던 거야.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양쪽 군대는 사실 일기토를 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지쳤어, 병사들이. 왜냐면 전쟁을 몇 년 동안 계속 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켰어.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양측에서 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이번 일기토로 뭐 헬레네를 주던 뺐던 후퇴를 하던 말던 정하자. 더 힘들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시작된 일기토입니다. 이 일기토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 자, 메넬라우스는요, 어때? 아내를 파리스한테 뺏겼잖아. 그래서 분노의 버프를 받고 있었어요. 공격력 플러스 10이 된 거야. 겁나 세 있었어. 영향 빨았어. 지금 파리스는요, 메넬라우스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메넬라우스가 칼을 들어서 파리스의 투구를 후려갈겼습니다. 칼이 부러졌어요. 어떻게? 무기가 없잖아.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투구를 붙잡고 자기 진영으로 파리스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대로 파리스가 끌려가면 어때? 이 장면이에요. 이대로 파리스가 끌려가면은 죽어. 그리스군에 끌려가서 죽어. 죽는 게 뻔하잖아. 이때 갑자기 이 사진 보이죠? 여기서 한 여자가 나타나. 이게 누구냐면요,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는 예전에 파리스한테 그 헬레네 여자친구 헬레네를 데려다 주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 아프로디테가 또 나타나고 파리스를 또 도와주는 거야. 메넬라우스가 투구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파리스의 투구끈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나타나가지고 파리스를 데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뜬금없는 등장으로 인해서 이번 일기토로 전쟁이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평화를 약속했었단 말이야. 이 전쟁을 끝으로 영혼의 일기토였는데 아프로디테가, 이게 기집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그냥 약속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군은 다시 빡치기 시작했어요.
화해할 것처럼 약속을 해놓고 지네가 질 것 같으니까 신들의 힘을 빌린 것처럼 보였죠. 신들이 또 개입한 거야, 인간들 싸움에. 이때 트로이군의 판다로스라고 하는 애가 활을 쏴서 메넬라우스를 또 맞춰요. 피가 났어, 어깨를 맞아갖고. 이러면서 병사들이 분노한 거야, 그리스군이.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군은 메넬라우스는 화살에 맞춰서 다쳤어.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여자친구 뺏겼다고 흥 삐짐 해서 삐져서 안 나와. 어떻게? 그리스군의 이제 장수가 웬만한 장수가 좀 없어요. 이제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본격적인 이제 백병전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아테나가 이제 개입합니다. 아르고스의 왕인 디오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군의 왕을에게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네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우리 지금 그리스군에 없다. 지금 봐라, 저쪽에서 지금 막 신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나밖에 없다. 아테나 나밖에 없다. 네가 지금 싸워라. 아무튼 용기를 막 불어넣어줍니다, 디오메데스에게. 그래서 디오메데스의 그 당시에 그 아테나의 딱 명령을 받자 어때요? 디오메데스의 창과 투구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트로이 전쟁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디오메데스고요. 이 석상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가면 볼 수 있대요, 이 석상을.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칼 들고 있는 게 디오메데스고, 오른쪽에 방패 들고 있는 게 이제 아테나 여신입니다. 자, 이렇게 아테나의 그 용기 주입으로 인해서 디오메데스가 이때 3차전에서 맹활약을 해요. 진짜로 난리나. 아킬레우스랑 거의 동급의 활약을 합니다. 디오메데스가 미친듯이 트로이군을 막 썰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테나의 힘으로. 판다로스는 디오메데스에게도 활을 쐈어요. 어깨에 맞았어요. 근데 디오메데스는 안 죽어. 아테나의 힘으로 더 세죠. 거의 드래곤볼의 사이어인 된 거 마냥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쳤는데. 자, 이때 디오메데스의 앞에 아이아네스가 나타납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거예요.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에 섰었거든요. 왜냐면 파리스 때문에. 자, 신들이 진짜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제 싸움터에 신들이 싸우려고 나타난 거야. 아이아네스 나타났어요. 자, 신들의 아들을 상대해야 돼, 이제 디오메데스는. 그래서 아테나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 내용이 이래요. 방패의 주인 제우스 신의 따님이시여, 저 자를, 이제 아프로디테의 아들, 저자를 없앨 수 있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나타났어요, 아테나가. 그래서 디오메데스에게 얘기해줍니다. 두려워 마시오, 병사여. 다만 신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능력을 줄 테니까 다른 신이 나와서 싸움을 청하면은 그 다른 신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나타나면은 아프로디테한테 창을 날려서 부상을 입혀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아테나의 음성을 들은 디오메데스는요, 용기 100배 다시 충전됐어. 그래서 아이아네스를 향해서 엄청나게 큰 돌을 던집니다. 그 돌에 아이아네스가 허리에 맞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이때 엄마가 나타났죠. 아프로디테가 딱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이 뒤질 것 같잖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들 구하려고 아이아네스 곁으로 나와서, 요 장면이에요. 아이아네스 곁으로 나와가지고 싸움터 밖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도망친 거죠. 자, 디오메데스는 어때? 아테나가 여신이 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 원래 신들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모습을 드러내야지 라고 하지 않으면 인간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디오메데스는 아테나가 준 능력으로 신들을 그냥 다 볼 수 있게 된 거야. 보여 지금 아프로디테가.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한테도 인간이 신한테 막 신을 막 싸우고 막 돌 던지고, 인간이 막 신한테 막 창을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때 팔목을 찔려요. 디오메데스가 던진 창에 딱 찔려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도 다칩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가 이제 들고 있잖아, 아들을. 다치니까 아들을 떨겼어. 아이아네스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폴론이 나타나가지고 이 둘을 구해주기 시작합니다. 신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막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아폴론이고요. 얘가 나타났어요. 디오메데스는 아이아네스가 이 당시에 이제 신들이 계속 막 나타나니까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폴론을 보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공격을 합니다. 아폴론에게 공격을 3번을 했대요. 미친 거야, 진짜. 인간이 신을 막 공격하는 거 찌르고 막. 자, 4번째 공격을 할 때쯤에 아폴론은 디오메데스를 이기기 힘들었나봐. 내가 신이다라는 걸 밝히고 공격을 멈추라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이아네스랑 엄마인 아프로디테도 구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거야. 아폴론이 인간이랑 싸우다가, 디오메데스 싸우다가 못 이기겠으니까, 야, 멈추마! 쏘지마! 나 신이야! 이러고 뿅 사라졌던 거죠. 개쪽팔림 당한 거지. 자, 디오메데스가 이런 미친 화력을 막 보이자 결국 참지 못하고 트로이의 끝판왕 헥토르가 출동하게 됩니다. 헥토르예요. 이때 트로이군에
또 다른 전쟁의 신이 또 참전해요. 아레스죠. 아레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있는 전쟁의 신이 둘이에요. 아테나가 있고 아레스가 있어요. 서로 상극이야. 사이가 안 좋아요. 아레스는 아마 아테나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 아테나가 싫으니까 그래서 트로이 쪽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트로이의 아레스랑 헥토르가 되겠습니다. 자, 디오메데스는 지금 전장을 막 거의 종횡무진 막 누비고 있었어. 다 이제 신도 막 3명을 물리쳤어. 무서울 게 없어 디오메데스한테. 근데 아레스 전쟁의 신이 나타났어요. 이 순간 디오메데스는요 오줌을 쌀 뻔했대요. 너무 무서웠대. 전쟁의 신은 진짜 달랐던 거야. 이걸 보자 그리스군의 아테나가 다시 나타나서 디오메데스의 전차에 올라탑니다. 같이 싸우자 라고 된 거지. 그게 이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밑에 디오메데스 그리고 팔라스 보이죠? 팔라스가 이제 아테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아레스 있고 여기 왼 쩔이 하나 쓰러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테나는 자기의 모습을 감춰야 돼요. 왜? 아레스를 속여야 되니까. 디오메데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테나는 하데스에게 빌려온 은신 투구를 씁니다. 하데스에게는 쓰면 안 보이게 되는 투구를 써요. 그게 있어. 핑크 와도 꼽아도 안 보여. 아레스는 어때? 아테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디오메데스에게 달려들면서 창을 던졌습니다. 이때 마침 똑같이 디오메데스도 아레스에게 창을 던졌어요. 양쪽에 창이 날아가기 시작했어. 양쪽에 창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날아가고 있어. 근데 아테나가 이때 디오메데스가 죽을까봐 손끝으로 창을 톡 칩니다. 아레스가 던진 창을 톡 쳐여서 아레스의 창은 빗나갔어. 그리고 디오메데스가 던진 창은 아레스의 배에 딱 명중합니다. 자, 아레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 전쟁의 신. 근데 인간이 던진 창에 배를 맞고 아프니까 울면서 도망가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갑니다. 아빠가 제우스야. 아빠한테 일렀어요. 인간이 나한테 창 던져서 공격해가지고 나 지금 피나요 아빠. 잉잉 징징대면서 아빠한테 잃는 거야. 자, 제우스는 어때? 제우스는 아레스가 자기 친아들이에요. 헤라랑 나왔거든. 친아들인데 제우스는 아들한테 그래요. 너 쪽팔린 줄 알아라. 너 지금 인간한테 창 맞고 와서 복수를 해야지 아빠를 찾아오냐고. 신주제에 전쟁의 신이. 너 찌그러져 있으라고. 꺼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레스는 이렇게 물러가요. 아레스가 원래 좀 이렇게 약간 좀 바보같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자, 어때? 신들이랑 인간이 이제 막 뒤섞여서 싸우기 시작된 거야. 트로이 3차전은. 제우스는 이걸 보고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인간들 싸움에 신이 끼어들었잖아. 이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군 트로이군의 이제 사람들, 백성들, 시민들, 군인들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어때? 인간들 싸움에 신이 끼니까 이제 인간들이 앞으로 신을 모시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 거지. 그래서 올림포스 산에 신들을 소집하고 제우스가 회의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지금 우리가 오히려 지금 입장이 난처해졌다. 인간들 싸움에 끼어들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신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신이든 앞으로 내 명령대로 해라. 그리스군이나 트로이군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보이면은 예전에 티탄족들을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아무도 뛰어들지 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우스는 겁나 무섭거든. 신들의 왕이거든. 자, 그러니까 딸인 아테나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우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나는 제우스의 친딸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세. 그래서 제우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이거든. 아테나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싸움에 실질적으로 끼어들지는 말고 이대로 그냥 전쟁을 마무리시키는 건 어떠냐. 너무 인간들 사이에 피해도 크다. 너무 전쟁도 오래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우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역시 아테나는 지혜의 신이야. 똑똑해. 그래서 제우스는요, 이 전쟁을 자기의 힘으로 강제로 끝내기 위해서 이다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다산이 어디냐면요, 이 사진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큰 동그라미 보이죠? 큰 동그라미.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이다산이에요. 여기에요. 여기고 저기 작은 동그라미가 트로이입니다. 이다산에 올라가서 큰 동그라미 저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싸우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트로이 군과 그리스 군의 사이에다가 벼락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너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벼락 맞으니까 떨어져. 벼락 치는 거야. 싸우고 있는데 양쪽 군대는 벼락 때문에 맞으면 죽으니까 물러서기 시작했죠. 그리스 군은 후퇴해야 돼요. 후퇴해야 돼. 자, 이때 헥토르가 이 벼락을 보고 양쪽 군이 갈랐으니까 헥토르가 잔머리를 씁니다. 헥토르가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우스가 우리 군대를 위해서 그리스군을 내쫓고 있다라는 약삭빠른 잔머리를 굴렸어. 이걸 헤라가 본 거야. 헤라는 오해를 했어요. 제우스는 싸움을 말리기로 했지만 헥토르의 말을 듣고 제우스가 그리스를 내쫓는구나, 트로이 편을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라는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제우스가 자꾸 인간들 싸움에 끼어든 게. 그래서 포세이돈, 제우스의 형이죠. 포세이돈, 이제 형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포세이돈 끌어들여갖고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고, 우리 남편 말려달라고 끌어들이기 시작해, 신들을 막 헤라가. 하지만 포세이돈은 어때요? 제우스를 상대하기 껄끄러워. 제가 아무리 형이지만 신들의 왕이니까. 그래서 아이, 난 못해요 형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는 혼자서 그리스군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헤라랑 아테나는 안 친해요. 왜냐면은 헤라의 친딸이 아니야. 아테나가 제우스가 바람펴서 낳은 딸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테나랑 같은 편에 서게 된 거야. 이게 좀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면서. 그래서 아가멤논에게 헤라가 가서 용기와 격려를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 싸워라.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고 싸워라. 아가멤논은 하지만 제우스의 벼락에 너무 놀라가지고 겁쟁이가 돼 있었어요. 쫄보가 돼 있었던 거야. 벼락 맞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나 무서워서요. 신님, 나 무서워서 전쟁 못한다. 이거 뭐 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막 벼락 치고 막 난리 치는데 나 너무 무섭다. 이거 집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디오메데스가 아가멤논에게, 디오메데스가 한참 막 싸우더네. 디오메데스가 그럼 갈래면 너 혼자 가셈. 우리끼리 싸울 거임. 아테나 우리 편임. 우리 이김. 님 가셈. 된 거야. 님 가셈. 이렇게 된 거야. 아가멤논 순간 맹무룩해졌어요. 잠시. 그래서 진짜로 집에 가려고 했지만 다른 장수들이 겨우 말립니다. 사령관이잖니. 사령관이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네가 사실 이렇게 된 게, 전쟁이 계속된 게 네가 아킬레우스 여친 뺏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전쟁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끝날 수 있었다. 아킬레우스의 여친 있는 브리세이스 돌려줘라. 그리고 아킬레우스 다시 전쟁에 부르자. 그래서 끝내자. 칼카스가 아킬레우스 있으면은 전쟁 이길 수 있다고 했지 않니? 여자친구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아가멤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아가멤논도 뭐 뻘쭘하기도 하고, 사실 이 말이 맞아. 자기가 남의 여친 뺏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아킬레우스가 이제 전쟁에 안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아킬레우스 찾아가요. 야, 여친 줄게. 전쟁터 좀 나와달라고, 싸워달라고. 여친 줄게. 그리고 만약에 트로이 이기면은 내 딸이랑 결혼시켜줄게. 사위로 삼을게. 왕의 사위가 되는 거지. 그리고 7개의 성도 줄게. 이거 네가 다 다스려. 제발 싸움터에 나와줘, 아킬레우스야.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어때? 이미 자기 여친을 뺏겨서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은 하나의 소년이었어요. 단단히 삐진 거야. 화가 안 풀려. 이미 마음이 떠났어. 그래서 아킬레우스는요,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타이밍에 트로이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비만 하다가. 이 상황을 아니까. 이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트로이가 반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는 이제 칼카스의 예언대로 아킬레우스가 꼭 필요했지만 아킬레우스 없이 트로이군을 맞아서 싸울 수밖에 없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워낙에 길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내용을 끊고 다음 주에 아마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트로이 전쟁이 완결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그 트로이 목마 작전, 트로이 목마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것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쟁 이후의 이야기들, 어떻게 죽고,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관계가 되었고, 신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서 편집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너네도 안녕.